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의도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청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실체적 적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헌법상 원리이며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후에는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황산면 토우세라믹 아스콘 공장 증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 제한 반려 처분과 관련하여 김제시청의 행정처분 과정과 행정심판 대응 과정 그리고 행정심판 이후 대응 과정에서 김제시청은 심각한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토우세라믹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 제한에 대하여 김제시청은 반려처분 과정과 행정심판 대응 과정에서 반려처분의 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 주민 의견의 수렴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스콘 수요와 공급 및 환경피해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객관적인 사실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아스콘 공장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기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토우세라믹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 그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흠결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다른 위법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며 토우세라믹이 승소하고 김제시청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 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처분 과정에서 처분의 이유 제시를 충실히 하지 않아 행정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근래에 들어 매우 이례적인 위법 사유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행정심판 인용 체결을 받은 경우 반드시 체결 취지에 따라야 된다고 명시하면서 주민 제한 이후 도시관리계획 추진 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청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체결의 취지가 무엇이며 이 사건 행정심판의 인용 체결에 따른 기속력이 무엇인지, 행정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행정청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체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며 체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행정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면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처분의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다면 처분의 이유를 충실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하여 김제시청은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사유로 행정심판에서 김제시청이 패소하게 되었음에도 행정심판 이후에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체결의 취지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주민 제한 이후 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제기된 위반 제한 반려처분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의 조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의 조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스콘 공장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단순한 우려는 행정심판의 언급은 최근의 울주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스콘 공장에서 사용되는 주된 원료인 아스팔트는 석유를 증류하고 남은 흑색의 찌꺼기로서 주로 수소와 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질소, 황,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화학적으로 극히 복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다방향적 탄화수소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화합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콘이란 이러한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고온의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 분쇄된 토석과 뒤섞은 것이므로 아스콘 제조 공정에서 다양한 석유 화합물이 배출되리라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 대기관리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지침에 따르더라도 아스콘 공장에서 대기환경보조법상 특정 대기 유해물질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한다고 판시하여 아스콘 공장 운영 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스콘 공장 설립과 운영 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환경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세라믹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설치허가 취소하거나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세라믹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황산면 일대에는 이미 폐기물 수집, 운반, 합성 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 화학제품, 광학기기 제조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스콘 공장 운영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까지 더해질 경우 환경상 악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최근의 대법원의 판례의 주요 판단 근거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최초 처분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김제시청이 노력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강학상 행정계획에 해당하며 행정계획은 행정청에 계획재량이라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 우려가 있다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관하여 업체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청에 부여된 폭넓은 계획 재량을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춰서 신중하게 사용한다면 최초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 제한 판례 처분을 하더라도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북에 위치한 10개의 아스콘 공장의 환경조사 결과 8개의 공장에서 신고되지 않은 대기 오염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검출 물질은 크롬, 니켈, 포르말데히드, 현화수소 등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특정 대기 유해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토세라믹 아스콘 공장 중축과 불과 300m 떨어진 지역에 남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떤 질환을 앓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아스콘 공장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남원 내기마을, 익산 장정마을의 암 집단 발병의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이러한 불행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행정적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번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